자, 다들 까셨습니까? 자, 제 핸드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열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는 뭐 여시면 저기 위치부터 해서 뭐 기본적인 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또 면적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걸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터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살짝 지그시 누르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출발, 도착, 거리 재기, 주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리 재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재실 수가 있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면적 재기나 요거는 그 PC로 가능은 한데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돼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부동산 계산기 지금 어필 다 까셨습니까? 부동산 계산기에. 예, 여기에 부동산 계산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중개 보수부터 자, 중개 보수 여기 뜨죠. 전세 계약, 월세 계약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월세 계약 같으면 주택이냐 뭐 오피스텔이냐 그 왜냐 따라서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알아서 다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한 뭐 상속세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대략적인 거는 계산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 수익률하고 간주 임대료, 뭐 전월세 전환, 월세 조정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임대 수익률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실제적으로 매매가라든가 이런 걸 다 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깔아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안 까신 분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스마트 메이저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저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 요 모서리 부분 있죠? 5.5m 나오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 거리도 이렇게 해서 7.6m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디 현장에 가셔서 줄자나 이런 거 일일이 안 가져 다니시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측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밸류맵 같은 경우는 자, 토지 건물에 대한 주변에 실거래된 시세들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도 같은 어플이에요. 같은 어플인데 조금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한 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까셨으면 밸류맵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그걸로 수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맵을 열어서 요 주변에 시세가 뜨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 오래 걸리지? 자, 밸류맵 열립니까? 다 여셨어요? 네. 일단 그럼 열리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수업을 계속 하면서 좀 이따 그 어플들을 활용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기본이 되는 어플들은 이제 다 깔아 놓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지도죠. 요즘 그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카카오 맵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동시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된 것을 놓치지 않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를 동시에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부동산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떼서 이 용도 지역이 뭐고 이 지역에서 어떤 건축 계획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토지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아까 그 어플 하나만 열어보면 현장에 지금 있는 제가 있는 곳이 GPS로 잡힙니다. 그럼 그 GPS 잡힌 곳을 콕 찍어서 바로 열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임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실습을 다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UPIS라고요. 이제 수업을 좀 들어서 보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아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 내가 가 있는 그 주변에 도시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내가 있는 곳이 GPS로 잡히는데 그 잡혀 있는 GPS의 주변에 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앞으로 날 계획도로 이미 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에 대해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고시 부분이 나오거든요. 언제 고시가 되었고 하는 부분이 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음에 임장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산을 매입을 한다든가 산을 개발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사이트가 이런 산지정보조회 사이트입니다. 요거 외에도 산지정보 그 다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이트는 좀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그 중개를 하면서 이제 산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산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산림 경영사를 짓고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 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산에는 어떤 수종이 괜찮고 뭘 심어야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국토 정보입니다. 아까 까라라고 한 그 어플 중에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GPS 기반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 GPS가 잡혀요. 그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 국토 정보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스마트 국토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 가게 되면 사실은 유리스를 여는 것보다도 스마트 국토 정보를 먼저 열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 케이스에는 여기 보면은 유리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건축물 대장 흔히들 저희가 떼보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국토 정보를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이제 그 밸류맵입니다. 이제 실거래 신고한 걸 다 여기에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도 동일한 건데 저는 이제 밸류맵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좀 익숙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것도 나와요. 뭐가 경매가 낙찰이 됐고 또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 안 나왔지 이러지 마시고요. 얘네도 정보 반영하는데 아무래도 좀 빠뜨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늦게 반영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주변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밸류맵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어플은 여러분들 지금 다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디스코예요. 디스코도 동일한 어플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쪽으로 편한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크로스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아파트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기본적으로 어플 깔아놓고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기 방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PC로 보면 유동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또 그 외지인들이 매수한 거라든가 아파트 시세 변동률 뭐 이런 것까지 방대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보통 이제 아파트 전문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어플 하나만 갖고 뭐 유튜브도 찍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체크하시다 보면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있네라고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3강을 진행할 내용의 기본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있겠죠. 현재의 가치가 있고 또 미래의 변화가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현재의 가치만뿐만 아니라 미래에 변동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반값의 낙찰을 받았어요. 물건을 반값에 낙찰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받는 순간부터 적자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도 오르고 있는 추세 같으면 좀 지나면 또 수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시장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자국이랑 다르게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매 분석을 할 때 감정 시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 평가를 한 시점 자체가 어떤 데는 유찰이 한 4번, 5번까지 가다 보면 한 2년 정도가 이미 훌쩍 흘러버리고 또 변경, 유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감정 평가가 한 7년 전, 8년 전에 것도 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감정 평가 금액이 그러네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7년 전에 감정 평가했던 거하고 지금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현재의 가치에서 플러스 미래에 이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은 미래의 가치까지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경매의 3박자에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미래 가치가 경매의 3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 정보라는 게 결국은 말하면 현재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가치고 그다음 권리 분석하게 되면 미래의 가치를 다 아셔야지만 경매의 3박자를 다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저번 주 이제 뉴스 신문으로 나온 건데 울산 경매 시장이 회복세고 서울은 빨대 효과가 뚜렷하다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울산의 경매 낙찰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최근에 거의 2등씩만 계속 하고 했었는데, 예. 자, 이제 보여드릴 이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이제 좀 학습적인 얘기가 될 건데, 요런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 그 다음 비교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감정평가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자, 부동산을 평가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수익률 분석법입니다. 수익률 분석법이라면은 제가 아까 그 어플 하나 보여드렸죠. 부동산 계산기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월세로 수익성을 평가해서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감정평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그 물건에 대한 시세를 조사할 때 주변의 공인 부동산을 많이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시세 조회를 하거든요. 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만큼 그 주변 시세 잘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대한 물건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냐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치, 예를 들면 예전에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졌다면 지금의 제조달 원가, 지금의 재료비, 예를 들면 10년 전 재료비하고 지금 재료비가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의 재료비로 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럼 10년 전에 이 땅을 짓기 위해서 대지값은 얼마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지값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원가법은 꼬박꼬박 따져가지고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해내는 방식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공인중개사분들도 아이고 그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데 최근에 얼마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부동산의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을, 대상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수익률 분석법은요, 수익률이란 자체가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와야 될까? 나는 여기서 상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반드시 수익을 얻고자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와야지 만족을 할까요? 자, 여러분, 내가 그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자, 10억짜리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하셨어요, 상가를. 자, 지금 거기서 월세가 얼마 나오면 되겠습니까? 응? 300? 최소 300은 나와야 된다. 자, 300이면은 1년이면 얼마죠? 3,600이죠.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6%죠. 10억에 대한 3.6%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게. 계산들 다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막상 내게 되고 나니까 얼마 버는지 알아야 되니까. 계산을 잘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4% 이상이 힘듭니다. 4% 이상짜리 수익형 부동산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3% 이하, 그러니까 4% 이하로 이렇게 물건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돈을 얼마를 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가치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고요. 이제 요구 수익률이 그걸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적어도 10억짜리 상가를 샀으면 그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게 풀어놓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기억하라면 기억하시겠어요? 이 무슨 기호인지는 아세요? 좀 공부 좀 하셨네. 잊으신 지 오래되실 건데 이거 여러분 아실 필요 없습니다. NPV라는 것은 순형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IR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 휴대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휴대폰 만드는 방법 아세요? 몰라도 되죠? 전화 잘 받고 활용 잘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방금 계산한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매매가가 정해지는 방법인데요. 자, 월세에다가 1년치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곱하기 12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거기에다가 임대보증금을 더하면 그게 매매가가 됩니다. 자, 우리 거꾸로 이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 잘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수익률 계산해 봤잖아요. 그거는 이게 공식을 바꾸면 돼요. 요걸 넘기고 매매가에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빼고 월세 곱하기 12 한 거에 나누면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방금 계산했듯이 10억짜리에 내가 월세가 얼마 나오지?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지? 이건 계산하면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방식이라 생각하면 돼. 그걸로 얘기해서, 자, 내가 수익률 아까 3.6% 나왔잖아요. 연 3,600만 원을 벌면서 10억짜리에 대한. 그럼 거꾸로 내가 그 정도 금액을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매매가가 10억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계산을 하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역산을 내서 계산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인데, 요거는 만약에 대출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자, 예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부터. 매매가 5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250만 원일 때 수익률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